연금술과 철의 변환, 신비로운 과학과 마법의 경계, 고대의 비밀스러운 방안, 신비한 도구들이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조용히 철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금속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세기 동안 연금술사들의 가장 큰 열망이 되었다. 과연 연금술이란 무엇인가? 철을 금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꿈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었을까? 연금술은 고대와 중세를 거쳐 많은 이들이 집착했던 신비로운 학문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심오한 철학적, 영적인 추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금술적 목표는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궁극적인 성과이자 상징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적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술의 본질과 철의 변환을 통해 이 신비로운 학문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와 과학적 한계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연금술의 기원과 철학적 배경.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아랍 세계를 거쳐 중세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며 금속을 더 순수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학적 변화를 넘어 인간의 영혼도 불순한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로 정화될 수 있다는 철학적, 영적인 추구와 연결되었습니다. 연금술의 중심 이론 중 하나는 원소 변환이었습니다. 당시 연금술사들은 모든 물질이 4가지 기본 원소, 흙, 물, 공기,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이들 원소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과 같은 일반 금속은 이 원소들의 균형이 맞지 않아 낮은 단계의 물질로 간주되었고 이를 황금처럼 높은 단계의 물질로 변환하는 것이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변환 과정에서 철학자의 돌이라는 신비한 물질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자의 돌은 모든 금속을 순수한 황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불사의 영약으로도 간주되었습니다.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닌 인간의 내적 수양과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철의 변환과 연금술적 실험. 연금술사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철을 비롯한 여러 금속을 황금으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금속을 용광로에서 가열하고 다양한 화합물과 혼합하며 변환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철은 당시 매우 흔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를 귀중한 황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철 Fe과 금 Au은 주기율표상에서 완전히 다른 원소로 철의 원자핵을 직접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금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핵물리학적 변환을 통해서만 원소 간의 변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의 실험은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구는 화학과 금속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결국 근대 화학의 탄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금술사들이 개발한 기술 중 일부는 금속의 정제, 합금, 약물 제조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연금술의 상징적 의미와 철의 변환. 연금술에서 철의 변환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철은 연금술에서 인간의 불완전함, 즉 불순한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금속의 변환을 넘어 인간 영혼의 정화와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철이 낮은 단계의 금속으로 여겨졌다면 황금은 완전하고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은 물질적인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발전과 영적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려는 외적 실험과 함께 자신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 내적 수련을 병행했습니다. 연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 중 하나는 연금술적 결혼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태양과 달,
불과 물 등 상반된 원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철과 같은 낮은 금속이 황금으로 변환되는 것도 이러한 연금술적 결혼의 상징적인 과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철은 황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자연의 균형을 맞추고 인간 내면의 불완전함을 완성으로 이끄는 여정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의 철의 변환. 오늘날 우리는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물리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원소 변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원자핵의 구조를 변화시켜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 철과 같은 금속이 이론적으로는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연금술사들이 상상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연금술은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철학적, 영적 탐구를 중시했으며 그들의 실험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철의 변화는 현대 과학의 엄격한 법칙 속에서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내적 변환과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철을 황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사의 꿈은 단순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정신,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탐구하는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꿈꾸던 철의 변환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여전히 물질 너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징적 탐구였습니다. 철이 황금으로 변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